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포천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랑 일본까지 직접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니,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뭐 벤치마킹, 이걸 넘어서서 포천만의 미래를 찾는, 약간 그런 탐험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그거죠. 옛날 산업도시가 이제 문화 중심지로 확 바뀐 중국 화이베이시, 그리고 또 농업이랑 관광을 정말 뭐랄까 기가 막히게 엮어낸 일군 홋카이도, 이 두 곳의 성공 비밀을 좀 파헤쳐서 당신이 관심 갖고 계신 포천시, 특히 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어떤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지역 혁신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분명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탐험지, 중국 화이베이시부터 가볼까요? 여기가 원래 석탄 도시였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문화예술 도시로 바뀌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특히 그 문 닫은 화력발전소, 쿠이니유 텐제라고 하셨죠? 그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꾼 건, 와,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화이베이 사례의 어떤 핵심인데요. 단순히 뭐 낡은 거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시에 어떻게 보면 좀 상처 같은 거잖아요. 산업유산이라는 게. 그걸 오히려 제일 매력적인 문화자산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약간 서사적 연금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과거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래의 긍정적인 상징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거죠. 서사적 연금술. 와, 표현 멋진데요. 그냥 공간 재활용, 이걸 넘어서 도시의 이야기 자체를 바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폐쇄된 발전소가 문화 명소가 된다는 게, 사실 쉽게 상상되진 않은데, 혹시 자료에 뭐 이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다고 나오나요?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자료에 뭐 아주 세세한 과정이 다 담겨 있진 않지만 보통 이런 큰 재생 프로젝트는 주민들 설득하는 문제라던가 재원 마련이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늘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사실이고 이게 당신이 주목하는 포천시에 던져는 메시지가 큰 거죠. 그 한탄댐 주변에요. 혹시 좀 활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좀 잊혀진 공간들 자료도 나눴던 뭐 과거 군사시설 같은 곳들이요. 그런 곳들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평화나 자연 아니면 창의성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입혀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네. 화이베이가 과거 유산을 미래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마법을 보여줬다면 다음 목적지인 일본 홋카이도는 또 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농업하고 관광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엮었어요. 그 유명한 홋카이도 가든가도 있잖아요. 거길 따라가면 그냥 예쁜 정원만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사고 체험하고 이게 다 된다면서요? 맞아요. 홋카이도 모델의 진짜 힘은 바로 그 통합적인 경험에 있어요. 그냥 농장 풍경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맛보고 또 특별한 기념품도 사고 심지어는 뭐 직접 배워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전체 가치사슬을 관광객의 경험 속으로 녹여낸 거예요. 방문객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지역 농업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이죠. 가치의 사슬을 경험으로 녹여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카치 힐즈 같은 곳은 거의 뭐 먹거리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고 아케시 구루메 파크라는 그 미치노에키 휴게소에서는 싱싱한 굴을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이건 진짜 강력한 유인책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주 즉각적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 그게 핵심인 거죠. 또 뭐 시치쿠 가든처럼 할머니가 평생 가꾼 정원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의 스토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문객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이야기에 뭔가 연결되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자료에서도 슬쩍 나오긴 했지만 이런 멋진 아이디어도 결국엔 아주 세심한 운영이나 방문객 만족도 관리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빛이 바래기 쉽다는 점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뭐든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멋진 해외 사례들을 우리 포천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딱 지정된 한탄강, 이 엄청난 보물 있잖아요. 이 보물을 제대로 활용할 열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이베이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 주변에 좀 숨겨진 자산들, 예를 들어 옛날 시설물 같은 곳을 어떻게 매력적인 문화 거점으로 만들지 여기에 대한 영감을 주죠. 말하자면 이야기를 바꾸는 힘이요. 그리고 홋카이도 모델은 훨씬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떠올리게 하고요. 예를 들면 한탄강의 그 독특한 지질 이야기와 연계해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포천의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고 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질공원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천형 미치노에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딱 모아놓은 복합 공간 같은 느낌으로요. 네, 핵심은 포천만이 가진 이 지질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랑 농업이라는 풍부한 자원을 그냥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이걸 창의적으로 엮어서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관광 경험 브랜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고요. 다행히 포천시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오늘 당신 덕분에 포천시의 미래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혜를 빌려서 포천만의 그 자연, 문화, 농업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매력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화이비엔이나 홋카이도 같은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포천시가 이걸 넘어서서 정말 자기 혁신을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외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포천 고유의 색깔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절묘한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 고민이야말로 앞으로 포천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해준 귀한 자료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